장례식장 한복판, 10살짜리 꼬마 스님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재벌 회장 강태환이 분노에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꼬마가 내 아들은 아직 묻히지도 않았어. 그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님 묘가 아니에요. 그 묘는 회장님이 살아서 들어갈 자리. 바로 요양병원이에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6월인데 차가운 비였어요. 강태환은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강도윤, 32살.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성그룹 들어가도 돼요? 그날 아들이 물었었죠. 당연하지. 내 회사잖아. 아니요, 제 실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들은 그랬습니다. 공채로 입사했어요.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상무가 됐어요. 실력으로.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회장님, 조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서민석이 다가왔어요.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슬픈 표정. 알았네. 강태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국회의원, 장관, 재계 인사들,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늘이 무심합니다. 강태환은 인사를 받았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돌로 깎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 그러게 눈물도 안 나오시나? 외아들인데 오죽하시겠어. 아무도 몰랐어요. 강태환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장례식장 한쪽, 강태환의 아내 한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창백한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어요. 사모님, 좀 쉬세요. 서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서민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민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슬픈 표정, 충직한 비서의 얼굴,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이 줄었어요. 새벽 2시,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환은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아, 강태환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늦었다.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장례식 시작하고 처음 흘리는 눈물. 내가 보내준 거 다 봤다. 강태환의 손에 USB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들이 죽기 이틀 전에 보낸 것. 아버지, 이거 꼭 보세요.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USB 안에는 녹취 파일이 있었어요. 도윤 상무가 눈치챘습니다. 처리해. 어떻게요? 사고로 위장해. 깔끔하게. 강태환이 너무도 잘 아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USB에는 문서도 있었어요. 요양병원 이름이 적힌 서류, 사망 원인, 전부 자연사.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입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죽은 사람들 20명, 30명, 이름만 빼곡했습니다. 아들은 이걸 발견한 거였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빗길에 미끄러져서 브레이크 결함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강태환은 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걸, 살인이라는 걸. 도윤아. 강태환이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밝혀낼게.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기. 강태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서 있었어요.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점퍼, 젖은 머리카락, 비를 맞고 온 것 같았어요. 누구냐? 강태환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다가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태환을 바라봤어요. 그 눈, 강태환의 숨이 멎었습니다. 10살짜리 눈이 아니었어요. 깊었습니다. 너무 깊었어요. 마치 100년을 산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복수하시려고요? 강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드님 일, 복수하시려는 거죠. 내가 뭘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뭐? 회장님처럼 복수하려던 사람들이요.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강태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너 누구냐? 제 이름은 해명이에요. 해명? 풀의 밝을명. 아이가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아이라는 뜻이래요. 스님이 지어주셨어요. 강태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여기 온 거냐?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해명이 말했어요. 근데 봤어요. 뭘 봤는데? 회장님이 쓰러지는 거요. 강태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갑자기 쓰러지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세요. 해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 병원이요. 요양병원이에요. 강태환의 숨이 멎었습니다. 요양병원. USB에 있던 그 이름. 거기 들어가시면요. 해명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회장님도 그 명단에 들어가요. 한 달 안에 자연사로요. 강태환의 손이 떨렸어요. 그대로 두시면요. 해명이 강태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도 요양병원 노인들처럼 가시게 돼요. 장례식장에 침묵이 흘렀어요.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강태환이 입을 열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저도 거기 있었어요. 해명이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에요. 도윤 상무님이 저를 빼주셨어요. 강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이가? 네. 해명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 때문에요.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태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해명이 말했어요. 근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 네. 해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먼저 죽으시면 돼요. 뭐? 죽은 척이요. 해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적이 안심할 만큼 완벽하게요. 강태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니, 이건 10살이 아니었어요. 강태환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면 아들은 2번 죽는다는 걸. 좋다. 강태환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요양병원. 내가 먼저 들어가 보지. 해명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회장님. 응. 장례식 끝나기 전에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묘요. 강태환이 황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꼬마야. 묘를 파라니? 내 아들은 오늘 죽어서 아직 장례식장에 있어. 땅에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묘를 파?
해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뭐, 감효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해명의 눈이 빛났어요. 곧 못질 당할 그 관. 지금 상무님이 누워있는 그곳이요.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어요. 장례가 끝나고 땅에 들어가면요. 해명이 말했어요. 그땐 진짜 묘가 되죠. 강태환이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아직 해명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파낼 수 있는 묘입니다. 비가 창문을 때렸어요. 철서? 철서? 마치 죽은 아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지금 안 열면요. 해명이 강태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차례가 바로 옵니다. 3일장 마지막 밤, 새벽 2시, 장례식장이 고요했습니다. 조문객은 다 돌아갔어요. 직원들도 퇴근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만 남았어요. 입구 쪽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강태환은 장례식장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검은 옷, 검은 모자,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관을 열러온 아버지였습니다. 빈소 앞에 섰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촛불 하나가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관이 있었어요. 검은색 관, 아들이 누워있는 관, 내일 아침이면 땅에 묻힐 관. 오셨네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태환이 돌아봤습니다. 해명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깊은 눈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 저는 작으니까요. 해명이 피식 웃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강태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 하지만 10살이 아니었어요. 시간 없어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3시에 순찰 돌아요. 1시간. 네. 1시간 안에 끝내야 해요. 강태환이 관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툭, 툭, 툭. 관 앞에 섰어요. 손을 올렸습니다. 멈췄어요. 회장님? 잠깐. 강태환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 차가운 아들, 도윤아. 강태환이 속삭였어요. 아버지가 열어도 되겠니?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히. 하지만 강태환은 느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열어요, 아버지. 거기 제가 남긴 게 있어요. 강태환이 관 뚜껑에 손을 얹었어요. 도와줄게요. 해명이 다가왔습니다. 반대쪽에 섰어요. 하나, 둘, 셋. 뚜껑이 열렸어요. 기익. 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강태환의 심장이 멎었어요. 아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 흰 셔츠,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것 같았어요. 상무님 출근합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던 아들. 이제는 영원히 출근하지 않을 아들. 도윤아.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어요. 아버지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강태환이 무릎을 꿇었어요. 관 앞에, 아들 앞에,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어요. 대성그룹 회장, 제게 서열 12, 수천 명을 거느린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해명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해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강태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알았다. 왼쪽 안주머니요. 응? 양복 왼쪽 안주머니요. 강태환은 아들의 양복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왼쪽 안주머니. 손가락이 닿았어요.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것, 작은 것, 꺼냈어요. USB였습니다. 검은색 USB. 아주 작았어요. 엄지 손톱만 했습니다. 이게 아드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해명이 말했어요. 입관할 때 몰래 넣었어요. 입관할 때? 네. 사모님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강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봤으니까요. 해명이 말했어요. 저 여기 있었어요. 그날 아무도 못 봤지만요. 강태환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 뭐가 들었는데? 저도 몰라요. 해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상무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이게 전부라고요. 해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면 다 끝낼 수 있다고요. 강태환은 USB를 꽉 쥐었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무기. 죽으면서까지 숨겨놓은 것. 아버지, 이걸로 끝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도윤아. 강태환이 관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끝낼게. 그때 관 속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툭! 강태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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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예요. 해명이 속삭였어요. 빨리요. 두 사람이 관 뚜껑을 닫았어요. 기익. 강태환이 해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었어요. 빈소 뒤쪽으로 비상구가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비거.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 두 사람은 담벼락에 붙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빈소 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경비원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1분, 2분, 불이 꺼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휴, 강태환이 숨을 내쉬었어요. 위험했네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근데 성공했어요. 강태환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어요. 아들의 유산, 아들의 무기. 이제 뭘 해야 하지? 먼저 이거 확인하셔야 해요. 해명이 말했어요. 근데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 감시당하고 있으니까요. 강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서민석 비서실장이요. 해명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님 집, 회장님 차, 회장님 사무실 다 도청되어 있어요. 강태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자가 네. 해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해명이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뒤요. 응. 회장님 드시는 약 있잖아요. 혈압약? 네. 해명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거기 뭔가 들어가요. 강태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들어가는데? 몰라요. 정확히는 해명이 말했어요. 근데 그거 드시면요. 회장님 쓰러져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실려가요. 강태환의 손이 떨렸어요. 그 요양병원이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드님이 발견한 그곳이에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강태환의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방법이 있어요. 해명이 말했어요. 약을 드세요. 뭐? 일부러 쓰러지세요. 강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세요. 직접 보셔야 해요. 해명의 눈이 빛났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죽었는지, 강태환은 해명을 바라봤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스스로 독을 먹고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관 속에 누워있던 아들. 차갑고 딱딱했던 아들. 좋다. 강태환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지. 해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다. 강태환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 아들 일이니까. 강태환은 걸어갔어요. 어둠 속으로, 빛 속으로. 해명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무님, 아버님이 가세요. 비가 대답했습니다. 철서? 철서?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요, 해명아. 아버지를 잘 부탁해. 해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갈게요. 해명이 중얼거렸어요. 약속했으니까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위로, 빈소 위로, 아들의 관 위로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아들은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버지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두 발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태환은 집에 있었어요. 서울 성북동 저택 300평짜리 한옥이었습니다. 아침 7시 강태환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소나무, 연못, 돌다리,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강태환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다. 해명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틀 뒤요. 회장님 드시는 약에 뭔가 들어가요. 오늘,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회장님, 약 가져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가정부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 물컵과 약이 있었어요. 하얀 알약, 혈압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약, 10년째 먹는 약. 여기 두세요. 강태환이 말했어요. 네, 회장님. 박 여사가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환은 약을 바라봤어요. 하얀 알약.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뭔가 들어가요. 그거 드시면 쓰러져요. 강태환은 알약을 집었어요. 손가락 사이에서 굴렸습니다. 이걸 먹으면 쓰러진다. 요양병원에 실려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강태환은 창밖을 봤어요.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아들. 차갑고 딱딱했던 아들. 아버지, 이걸로 끝내세요. USB를 남긴 아들. 강태환은 어젯밤 USB를 확인했어요. 해명이 알려준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USB 안에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CCTV 영상. 노인들이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입에서 침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어요. 노인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노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다음 장면. 서류 위에 적힌 글자 하나. 사망 원인 자연사. 강태환은 그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태환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대성바이오, 대성그룹 산하 제약회사, 그곳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 신약 임상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직접 보셔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걸 아버지도 보셔야 해요. 강태환은 알약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입안에 넣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 삼켰어요. 독을 삼킨 거였습니다. 스스로 10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0분, 30분. 강태환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효과가 없나? 그때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쿵. 이상한 박동이었습니다. 쿵, 쿵, 쿵쿵쿵. 빨라졌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윽. 강태환이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장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쿵. 강태환이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의식이 사라져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이었습니다. 서재 천장. 그리고 어둠. 회장님, 회장님.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119 불러. 빨리. 발소리. 웅성거림. 사이렌 소리. 삐뽀삐뽀삐뽀. 강태환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렸어요. 다 들렸습니다. 환자 상태는요? 의식 없습니다. 맥박 불규칙하고요. 어느 병원으로 갑니까? 청하유 양병원이요. 비서실장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청하유 양병원. 강태환의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그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발견한 그곳. 노인들이 죽어가는 그곳. 들어간다. 드디어 들어간다. 강태환은 의식을 놓았어요.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 눈이 부셨습니다. 여기가. 강태환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라졌어요. 깨어나셨네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 마스크, 눈만 보였습니다. 차가운 눈. 여기가 어디요? 강태환이 물었어요. 청하유 양병원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셨어요. 기억나세요? 쓰러졌다고? 강태환은 연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척? 네.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대요. 심장? 걱정 마세요. 여기서 잘 치료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웃었어요. 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싸늘했어요. 푹 쉬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강태환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침대 하나, 창문 하나, 화장실 문 하나, 그리고 CCTV. 천장 구석에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 강태환은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했습니다. 여기가 그곳이구나. 아들이 발견한 그곳. 노인들이 죽어가는 그곳.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버텨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 또? 익숙한 소리였어요. 회장님. 목소리. 강태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민석? 비서실장 서민석이었어요. 깨어나셨군요. 서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강태환이 눈을 떴습니다. 서민석을 바라봤어요. 15년.
15년을 함께한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아들을 죽인 사람, 실장, 강태환이 말했어요.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연기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요양병원입니다, 회장님. 서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쓰러지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쓰러졌다고? 네.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대요. 서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좋은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고맙네. 강태환이 서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밖에 없어. 서민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푹 쉬세요, 회장님. 서민석이 웃었어요. 여기서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래. 사모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서연이가? 네. 걱정 마세요. 서민석이 일어섰어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래. 고생하네. 별 말씀을요. 서민석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아, 회장님. 응? 약 잘 드셔야 해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여기 약이 아주 좋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강태환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CCTV가 깜빡거렸습니다. 약. 여기 약이 좋다고? 해명의 말이 떠올랐어요. 절대 약 드시면 안 돼요. 하얀 알약이요. 그거 드시면 진짜 죽어요. 강태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어요. 짹짹.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은 알았어요.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노인들이 죽어가는 지옥. 그리고 이제 강태환도 그 지옥의 일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밤이 지났습니다. 강태환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에 CCTV가 밤새 깜빡거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간호사가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죽 한 그릇, 반찬 2가지, 그리고 하얀 알약 3개. 강태환의 눈이 알약에 멈췄습니다. 하얀 알약. 그거 드시면 진짜 죽어요. 해명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게 뭔가요? 강태환이 물었습니다. 연기였어요. 모르는 척. 치료제예요, 회장님.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심장이랑 혈압에 좋은 약이에요. 아,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 강태환은 알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색, 동그란 모양,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저 노인들처럼 침대에 묶여서 눈이 풀린 채로. 강태환은 알약을 집었어요.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CCTV를 슬쩍 봤어요. 빨간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 내가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강태환은 알약을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 삼키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알약은 혀 밑에 숨겨뒀습니다. 삼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먹었어. 강태환이 대답했어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회장님.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환은 화장실로 갔어요.
변기 앞에 섰습니다. 알약을 뱉었어요. 퇴! 하얀 알약이 변기물에 떨어졌습니다. 물을 내렸어요. 콸콸콸! 알약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다. 강태환은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눈 밑에 다크서클. 버텨야 한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야 한다. 오후가 됐습니다. 강태환은 병실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길고 하얀 복도였어요. 형광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실 문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강태환은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툭, 툭, 툭. 103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눈이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강태환이 작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때 노인의 입이 움직였어요. 도망.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강태환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이 움직였어요. 강태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도망쳐. 노인이 말했어요. 여기서 도망쳐. 강태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약 먹지 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얀 약. 그거 먹으면 끝이야.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강태환이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또 구두 소리였습니다. 강태환이 돌아봤어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목에 청진기, 의사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이마가 넓었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의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강태환이 대답했습니다. 산책은 좋죠. 의사가 다가왔어요. 103호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지만 다른 환자분 병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문이 열려 있길래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병실로 돌아가시죠, 회장님. 의사가 강태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약 드셨죠? 의사가 물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그 약이 회장님한테 아주 좋거든요. 강태환은 의사의 눈을 봤어요. 차가운 눈, 싸늘한 눈. 이자도 한 패다. 서민석이랑 한 패야. 강태환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철컥. 이번엔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서 잠근 거였어요. 강태환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쿵, 쿵, 쿵. 도망쳐. 하얀 약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끝이야.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 노인은 뭘 알고 있는 거지. 강태환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핏빛 같았습니다. 버텨야 한다. 더 알아내야 한다. 그때 창문에 뭔가가 붙었어요. 종이였습니다. 작은 종이. 밖에서 누군가 붙인 거였어요. 강태환이 다가갔습니다. 종이를 봤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옥상 해명. 강태환의 심장이 뛰었어요. 해명. 그 아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강태환은 종이를 구겼어요. 삼켰습니다. 꿀꺽. 증거를 남기면 안 됐어요. CCTV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강태환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쿵, 쿵, 쿵. 오늘 밤 12시 옥상. 해명이 뭔가 알려줄 거다. 강태환은 기다렸습니다. 밤이 오기를, 12시가 되기를.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강태환은 지옥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밤 11시 반, 강태환은 눈을 떴습니다. 병실이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달빛만 들어왔습니다. CCTV의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30분 남았다. 강태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이 발에 닿았어요. 문 앞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습니다. 딸깍. 열렸어요. 잠금을 풀어놨구나. 해명이 한 짓이었습니다. 강태환은 복도로 나왔어요. 형광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붉은 빛이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강태환은 벽을 따라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살금살금. 계단을 찾았어요.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불빛.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환은 멈췄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옥상 문이 보였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강태환은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었어요.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 요양병원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4층짜리 건물. 주변은 산이었어요. 인적이 없었습니다. 고립된 곳이었어요.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듣겠구나. 강태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셨네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강태환이 돌아봤습니다. 해명이 서 있었어요. 물탱크 그림자 속에서 나왔습니다. 회색 점퍼, 작은 체구. 하지만 그 눈은 달빛 아래서 더 깊어 보였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냐? 강태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작으니까요. 해명이 피식 웃었어요. 환기구로 들어왔어요. 강태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 환기구를 타고 요양병원에 잠입한 10살.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시간 없어요, 회장님. 해명이 다가왔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하 1층이요. 해명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거기 가보셔야 해요. 지하? 네. 거기가 진짜예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위층은 그냥 껍데기예요. 진짜 실험은 지하에서 해요. 강태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험이라니. 신약 임상이요.
해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들한테 약을 먹여요. 새로 만든 약. 효과가 있으면 살고요. 없으면 죽어요. 강태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사람한테 하는 짓이냐? 사람 취급 안 해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거기선 잠깐 말을 멈췄어요. 쥐보다도 못해요.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도 그걸 봤냐? 네. 해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무님이 저를 거기서 꺼내줬어요. 저도 실험 대상이었거든요. 강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네. 해명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고아원에 있었는데 여기서 데려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였어요. 고아라.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 그래서 실험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상무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해명이 말했어요. 지하 실험실에서요. 숨겨서 빼내줬어요. 절에 맡겨줬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해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때문에요. 강태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구한 아이. 아들이 목숨 바쳐 지킨 아이. 내 탓이 아니다. 강태환이 말했어요. 도윤이가 한 선택이야. 그 애는 옳은 일을 한 거다. 해명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어요. 강태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해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응, 지하에 가셔야 해요. 해명이 말했어요. 증거가 거기 있어요. 증거? 네. 실험 기록이요. 해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돈을 댔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서민석도? 네. 서민석 비서실장 이름도 있어요. 강태환의 눈이 번쩍였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내일 밤이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경비가 교대해요. 그때 10분 동안 지하 출입구가 비어요. 10분. 네. 10분 안에 들어가서 증거 찾고 나오셔야 해요. 강태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조심하셔야 해요. 해명이 말했어요. 지하엔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 실험 중인 환자들이요. 해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시면 힘드실 거예요. 강태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거기 있었잖아. 네. 그래도 버텼잖아. 나도 버틸 수 있다. 해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밤에요. 응. 저도 도울게요. 밖에서요. 해명이 돌아섰습니다. 물탱크 뒤로 걸어갔어요. 해명아. 강태환이 불렀습니다. 해명이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고맙다. 강태환이 말했어요. 도윤이 대신 고맙다고 전한다. 해명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10살짜리 웃음.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상무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와주셔서요. 해명이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 강태환은 혼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아. 강태환은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끝낼게. 내가 지키려던 거 아버지가 지켜줄게. 강태환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밤 지하 실험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 거기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태환은 몰랐어요. 그 지하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다음 날 밤 10시가 됐습니다. 강태환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쿵, 쿵, 쿵. 오늘 밤이 기회였어요. 유일한 기회.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해명이 또 풀어놓은 거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어제와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비 교대 시간. 모두가 정신없는 틈. 강태환은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를 찾았어요. 계단이 있었습니다. 위로 가는 계단, 그리고 아래로 가는 계단. 강태환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한층, 지하 1층, 철문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의료진 전용 구역. 강태환은 문을 밀었어요.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나왔습니다. 위층과 달랐어요. 형광등이 더 밝았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벽이 하였어요. 바닥도 하였습니다. 천장도 하였어요. 온통 하얀색. 마치 실험실 같았습니다. 아니, 실험실이었어요. 강태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툭, 툭, 툭. 첫 번째 문이 보였습니다. 유리창이 달려 있었어요. 안을 봤습니다. 침대가 5개 있었어요. 노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링거였습니다. 하지만 색이 이상했어요.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노인들의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입에서 침이 흘렀어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냐? 다음 문으로 갔습니다. 또 유리창이 있었어요. 안을 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침대가 하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묶여 있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미 포기한 눈이었습니다. 살겠다는 의지, 살아야겠다는 희망, 전부 사라진 눈. 그게 더 무서웠어요. 묶여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스스로 포기한 눈이 더 무서웠습니다.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아, 내가 이걸 봤구나. 이걸 보고 참을 수 없었구나.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끝낸다. 이 지옥을 반드시 끝낸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기록실. 강태환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컴퓨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서류 캐비닛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강태환은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가득했어요. 환자 기록, 실험 기록, 약물 투여 기록.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피험자 37, 나이 78세, 가족 없음, 상태 사망, 사망 원인 약물 부작용, 처리 자연사 위장. 강태환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파일. 피험자 38, 나이 82세, 가족 없음, 상태 사망. 다음, 다음, 다음. 전부 같았습니다. 가족 없음, 사망, 자연사 위장. 수십 명이었어요. 아니,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미친놈들. 강태환이 이를 악물었어요. 다른 서류를 찾았습니다. 프로젝트 리버스, 총괄 서민석, 후원 대성바이오, 목표 치매 치료제 개발, 방법 인체 임상 실험, 대상 무연고 노인. 강태환의 눈이 번쩍였어요. 서민석, 내 이름이 여기 있구나. 강태환은 서류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해명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폴더가 있었습니다. 영상 기록. 클릭했어요. 파일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하나를 열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실험실이었어요. 노인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았어요. 노인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파르르르. 거품을 물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입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피험자 준비해. 그 목소리. 강태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민석이었어요. 화면에 서민석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번 건 폐기하고 다음 걸로 해. 폐기. 사람을 폐기한다고 했어요. 쓰레기처럼. 강태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복사 중. 1%. 복사 중. 5%. 복사 중. 12%. 느렸습니다. 너무 느렸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또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사 중. 34%.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사 중. 56%. 문 앞에서 멈췄어요. 복사 중. 78%. 문이 열렸습니다. 복사 중. 89%.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 차가운 눈. 어제 본 의사였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웃었어요.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복사 완료. 강태환은 USB를 뽑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네요. 강태환이 웃었어요. 연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의사가 다가왔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죠. 의사의 손이 강태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아프게. 회장님. 의사가 속삭였어요. 여기서 뭘 보셨죠? 강태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뭘 보셨죠? 의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태환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뭘 보긴요? 강태환이 웃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들어온 것뿐인데. 그러셨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강태환을 훑어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주머니 쪽을 봤습니다. USB가 들어있는 주머니. 강태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켰나? USB를 봤나?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하다고요? 네. 감염 구역이거든요.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해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태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르고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의사가 강태환의 팔을 이끌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강태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복도가 나왔어요. 병실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요. 아닙니다. 모셔다 드려야죠. 의사의 손이 여전히 강태환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강태환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봤어요.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회장님. 네. 약 드셨죠?
네,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의사가 웃었어요. 이번엔 눈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푹 주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 강태환은 침대에 앉았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작은 USB.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서민석의 범죄, 요양병원의 비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증거. 지켜야 한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강태환은 USB를 베개 밑에 숨겼어요.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눈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면회객이 오셨어요. 면회객? 네. 비서실장님이시래요. 강태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민석? 그가 왔어요. 강태환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정리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연기해야 한다. 끝까지 연기해야 한다. 면회실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단정한 넥타이, 15년 동안 봐온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서민석이 일어섰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오, 서 실장. 강태환이 웃었어요. 왔군. 고맙네. 당연히 와야죠. 서민석이 의자를 권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컨디션이 어떠세요? 좋아졌어. 여기 약이 잘 듣더군. 다행입니다. 서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병원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 강태환도 웃었습니다. 서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회장님, 서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강태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 네. 지하에서 회장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강태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지하? 난 병실에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응. 밤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온 것 말고는 안 나갔어. 강태환이 웃었어요. 나이 드니까 자주 마렵더라고. 서민석이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탐색하는 눈, 의심하는 눈. 하지만 강태환은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증거가 있어? 2초, 3초, 5초. 서민석이 먼저 눈을 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서민석이 웃었습니다. 의료진이 착각했나 보네요. 그런가 보지. 강태환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하, 그렇죠. 서민석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응? 약 잘 드시고 계시죠? 당연하지. 의사가 주는 대로 먹고 있어. 잘하고 계시네요. 서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그 약이 회장님한테 아주 좋거든요. 똑같은 말. 의사도 했던 말. 서민석도 하는 말. 약. 그 약을 먹이려고 기를 쓰는구나. 강태환은 웃었어요. 걱정해줘서 고맙네. 당연히 해야죠. 서민석이 일어섰어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 고생하네. 푹 쉬세요, 회장님. 서민석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아, 회장님. 응? 도윤이 생각 많이 나시죠? 강태환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그러시겠죠.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도 여기 왔었거든요. 강태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아, 몰랐어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도윤이가 여기 자주 왔었어요. 죽기 전에 무슨 조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서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았죠.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서민석이 문을 열었어요. 푹 쉬세요, 회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강태환은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놈, 내 아들을 죽이고도 웃고 있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끝낸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강태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 하지만 강태환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칼날처럼. 그날 밤, 강태환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깨어 있었습니다. 서민석이 의심하고 있다. 오래 버틸 수 없어. USB는 베개 밑에 있었어요. 증거, 모든 게 담긴 증거. 이걸 밖으로 빼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창문에 뭔가가 부딪혔어요. 톡! 작은 소리였습니다. 강태환이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해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손짓을 했어요. 창문을 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태환은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해명이 다가왔어요. 창문 아래에 섰습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였어요. 내일 아침이에요. 내일? 네. 탈출하셔야 해요. 강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서민석 비서실장이요. 해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오후에 특별 처방을 내린대요. 특별 처방? 네. 회장님한테요. 해명이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주사예요. 지하에서 쓰는 그 주사. 강태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노인이 경련하던 장면, 거품을 물던 장면, 그리고 멈추던 장면. 그거 맞으면요. 해명이 말했어요. 진짜 치매가 돼요. 하루 만에. 그 다음엔 자연사로 처리돼요.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명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7시 쓰레기차가 와요. 쓰레기차? 네. 의료 폐기물 수거차요. 해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차 뒤에 숨으시면 돼요. 쓰레기차에? 네. 후문으로 나가요. 거긴 CCTV가 없어요. 강태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 이 모든 걸 계획한 10살. 넌 어떻게 할 거냐? 저요? 해명이 웃었어요. 저는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저를 못 봐요. 해명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일 아침 7시. 후문이요. 알았다. USB 꼭 챙기세요. 해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소리 없이 유령처럼 강태환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어요. 베개 밑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꽉 쥐었어요. 내일 아침 7시 반드시 나간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6시 반. 강태환은 일어났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환자복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어요. USB를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어요. 딸깍 열렸습니다. 해명이 또 풀어놓은 거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대 전이었어요. 강태환은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후문을 찾아야 했어요.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있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후문이 보였어요. 철문이었습니다. 직원 전용 출입구. 강태환은 문을 밀었어요.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어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하얀 트럭. 의료 폐기물 수거. 강태환은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쿵, 쿵, 쿵. 트럭 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큰 통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폐기물통.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 그리고 뭔가 썩는 냄새. 강태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통 사이로 들어갔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발소리가 들렸어요. 야, 다 실었어? 응. 출발하자.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쿵. 어두워졌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태환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간다. 드디어 나간다. 트럭이 달렸어요. 흔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트럭이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뭐야, 왜 멈춰? 검문이래. 강태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검문.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뒤에 뭐 있어? 폐기물이요. 열어봐. 통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강태환은 숨을 멈췄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어요. 1초, 2초, 3초. 됐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태환은 숨을 내쉬었어요. 후.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넘었어요. 20분 뒤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태환은 밖을 봤습니다. 공터였어요. 폐기물 처리장 같았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강태환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도로 쪽으로.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강태환은 걸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맨발로. 신발도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왔으니까. 지옥에서 나왔으니까.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아니, 속옷 안쪽을. USB가 있었어요. 그대로. 살았다. 증거도 지켰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니,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강태환은 고개를 들었어요. 벤치 옆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작은 휴대폰. 강태환이 집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회장님, 탈출 축하드려요. 이 폰 쓰세요. 마이너스 해명. 강태환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옥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웃었어요. 고맙다, 해명아. 강태환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아내. 한서연.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여보. 아내가 울었어요. 어디야? 괜찮아?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사라졌다고. 괜찮아. 강태환이 말했어요. 나 나왔어. 나왔다니? 어디서? 지옥에서. 강태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보. 응. 도윤이 복수할 수 있게 됐어. 증거 다 갖고 나왔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와. 내가 데리러 갈게. 응. 가자. 강태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도윤아. 강태환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다. 이제 시작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요, 아버지. 이제 끝내세요. 강태환은 일어섰습니다. 맨발로, 환자복 차림으로.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복수의 눈빛, 아버지의 눈빛. 서울 강남. 한서연이 운전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강태환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환자복을 벗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대성그룹 회장의 옷이었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 한서연이 물었어요. 검찰청. 검찰청? 한서연이 놀랐습니다. 거긴 왜? 만날 사람이 있어. 강태환이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윤재성이라고 알아? 윤재성? 그 검사? 응. 강태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키운 아이야. 20년 전이었습니다. 강태환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윤재성은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머리가 좋았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갔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어요. 권력형 비리 전문. 그 아이가 도와줄 수 있어? 모르지. 강태환이 말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건 그 애뿐이야.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강태환은 차에서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말했어요. 윤재성 검사 만나러 왔습니다. 성함이? 강태환.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대성그룹 회장.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남자가 내렸습니다. 40 초반.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 윤재성이었어요. 회장님. 윤재성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래, 재성아. 강태환이 웃었어요. 많이 컸구나. 회장님은 여전하시네요. 윤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할 얘기가 있어. 강태환이 말했습니다. 둘이서만. 윤재성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따라오시죠. 윤재성의 사무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강태환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거야. 강태환이 말했어요.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의 증거. 윤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 상무님을요? 그래. 강태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살해당한 거야. 윤재성은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회장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누가요? 서민석? 서민석 비서실장이요? 그래. 강태환이 USB를 가리켰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 윤재성은 USB를 집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요양병원. 노인들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았어요. 경련했습니다. 죽었어요. 윤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성바이오 요양병원이야. 강태환이 말했어요. 신약 임상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을 죽이고 있어. 무연고 노인들, 가족 없는 사람들,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윤재성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영상을 열었습니다. 서민석의 얼굴이 나왔어요. 이번 건 폐기하고 다음 걸로 해. 윤재성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강태환을 바라봤어요.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직접 갔다 왔어. 직접요? 응. 강태환이 말했어요. 요양병원에 환자로 들어갔어. 윤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도윤이가 발견한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 그리고 나도 죽을 뻔했어. 강태환이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쓰레기차 타고 도망쳤어. 오늘 아침에. 윤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 사람이 쓰레기차를 타고 도망쳤다고요. 아들의 복수를 위해. 재성아, 강태환이 말했어요.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놈들 잡아줘.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아들 죽인 놈들, 법으로 심판해줘. 윤재성은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고등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학비가 없었어요. 대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강태환이 나타났어요. 공부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왜요? 저 같은 애를요? 너 같은 애가 검사가 돼야 세상이 바뀌거든. 그 말 한마디, 윤재성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장님, 윤재성이 입을 열었어요. 은혜를 갚을 때가 됐네요. 재성아, 제가 끝내겠습니다. 윤재성이 일어섰어요. USB를 들었습니다. 서민석 비서실장, 대성바이오 관계자 전원. 제가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재성아. 고마우시면 안 됩니다. 윤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감사드려야죠. 윤재성이 창밖을 봤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 아드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강태환은 윤재성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 소년, 가난하고 외로웠던 소년, 지금은 검사가 됐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재성아, 네, 조심해라. 서민석이 만만한 놈이 아니야. 압니다. 윤재성이 웃었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강태환은 일어섰습니다. 윤재성의 손을 잡았어요. 믿는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강태환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0년 동안 뿌린 씨앗, 오늘 열매가 됐어요. 아들이 남긴 증거, 아버지가 지켜낸 증거, 검사가 완성할 심판. 도윤아, 강태환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강태환이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명이 준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차가운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서민석이었어요.
검찰에 가셨더군요. 강태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재미있는 짓을 하고 계시네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사모님은 안전하신 거 맞죠? 그 순간 강태환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환의 손이 떨렸어요. 서민석, 내 이놈. 화내지 마세요, 회장님. 서민석이 웃었어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서연이한테 손 떼면 죽여버린다. 죽이신다고요? 서민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회장님, 현실을 보세요. 서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금 사모님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어디야? 서연이 어디 있어? 알고 싶으시면 오세요. 서민석이 말했어요. 청아요양병원. 지하 1층. 혼자 오세요. 경찰 부르시면 사모님 못 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뚝. 강태환은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내 잘못이다. 내가 혼자 갔어야 했어.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생각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 윤재성에게 연락할까? 하지만 서민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경찰 부르시면 사모님 못 봅니다. 그놈이라면 진짜로 그럴 거였어요. 아들도 죽인 놈이니까. 강태환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청아요 양병원이요. 네. 거기 어딘데요? 경기도 외곽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강태환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얼굴만 떠올랐어요. 서연아, 기다려. 내가 갈게. 1시간 뒤 청아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어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갇혀있던 곳, 지옥. 다시 들어가야 했어요. 스스로, 두 발로. 강태환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툭, 툭, 툭.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철문이 보였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태환은 문을 밀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복도, 형광등 불빛, 어제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환자도, 의사도, 간호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태환은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봤어요. 방이었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 의자가 있었어요. 한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어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강태환이 뛰어갔어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환이 테이프를 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거기까지요,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강태환이 돌아봤어요. 서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단정한 넥타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사기,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서민석이 웃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서민석? 강태환이 일어섰습니다. 서연이를 풀어줘. 풀어주죠. 조건이 있지만요. 조건? USB요.
서민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검찰에 준 그 USB 돌려받아 오세요. 그리고 고소 취하하세요. 그럼 사모님 풀어드리죠. 강태환은 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왜 그랬냐? 강태환이 물었어요. 도윤이가 뭘 잘못했냐? 잘못이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상무님은 잘못한 거 없죠. 그럼 왜 죽였어? 방해가 됐으니까요. 서민석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상무님이 실험을 발견했어요. 신고하려고 했죠. 그럼 전 끝이에요. 감옥 가야 하잖아요. 서민석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강태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을 죽여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네.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즈니스예요, 회장님. 비즈니스? 신약 개발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아세요? 서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임상 실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노인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실험하면 비용이 확 줄어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효율적이잖아요. 강태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사람이죠.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버는 사람이요. 강태환은 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괴물이었어요. 인간의 탈을 쓴 괴물. 회장님도 똑같잖아요. 서민석이 말했어요. 대성그룹이 어떻게 컸는데요? 뭐, 구조조정, 정리해고, 하청 쥐어짜기. 서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거잖아요. 저도 배운 거예요. 회장님한테.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민석이 다가왔어요. 주사기를 들고, 자, 결정하세요. USB 돌려받고 고소 취하하실 건가요? 아니면, 서민석이 한서연을 바라봤어요. 사모님이 실험 대상이 되실 건가요? 한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에 질렸어요. 몸을 비틀었습니다. 의자가 덜컹거렸어요. 서연아, 괜찮아. 강태환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내가 지켜줄게. 강태환이 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뭐가요? USB 돌려받아 올게. 서민석의 눈이 빛났어요. 현명한 선택이시네요. 대신 강태환이 말했어요. 서연이 먼저 풀어줘. 안 되죠. 서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USB 먼저요. 못 믿겠어. 저도 못 믿어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한 거죠. 서민석이 주사기를 들었어요. 한서연의 목에 가까이 댔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회장님. 2시간 드릴게요. 2시간 안에 USB 들고 오세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안 오시면 사모님은 치매 환자가 됩니다. 강태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어요. 한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USB를 지키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강태환은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장님, 서민석이 불렀어요. 강태환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2시간이에요. 서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으시면 안 됩니다. 강태환은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2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강태환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해명이 준 휴대폰.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윤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성아. 강태환이 말했어요. 부탁이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민석이 서연이를 잡았어. 청아요양병원 지하야.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 강태환이 말했어요.
내가 오면 서연이가 죽어. 그럼 어떡해. 내가 시간 끌게. 강태환의 눈이 빛났습니다. 넌 뒤로 와. 강태환은 요양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섰어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재성아 들려? 네, 회장님. 윤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요양병원 근처입니다. 15분 거리요. 빨리 와. 근데 정문으로 오지 마. 알겠습니다. 후문이 있어. 거기로 와. 강태환이 말했어요. 내가 안에서 시간 끌게. 위험합니다, 회장님. 알아. 강태환이 웃었어요. 근데 서연이가 안에 있어. 내 아내야. 내가 지켜야지. 윤재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분만 버텨주세요. 30분? 특공대 부를게요.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알았어. 강태환이 전화를 끊었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USB. 아까 윤재성에게 준 USB가 아니었어요. 빈 USB였습니다. 요양병원 로비에서 주운 거였어요.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강태환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30분만 버티면 된다. 강태환은 다시 요양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까 그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민석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한서연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USB는요? 강태환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들어 보였어요. 여기 있어. 서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주세요. 서연이 먼저 풀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민석이 일어섰어요. 다가왔습니다. USB 먼저요. 강태환은 뒤로 물러섰어요. 확인부터 해야지. 뭐요? 진짜 USB인지. 서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가짜일 리가 있나요? 확인해봐. 강태환이 USB를 던졌어요. 서민석이 받았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으로 갔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서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비어 있잖아요. 서민석이 돌아봤어요.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장난치시는 겁니까? 장난 아니야. 강태환이 웃었어요. 시간 벌기지. 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진짜 USB는 검찰에 있어. 강태환이 말했어요. 지금쯤 복사 끝났을 거야. 이 늙은이가. 서민석이 다가왔어요.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죽고 싶어요? 죽여봐. 강태환이 말했어요. 나 죽이면 넌 끝이야. 증거는 이미 검찰에 있어. 나 죽여봤자 소용없어. 서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강태환이 웃었습니다. 지금쯤 경찰이 오고 있을 거야. 서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30분 전에 전화했어. 특공대가 온대. 서민석이 창문을 봤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허세치지 마세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면 왔어야죠. 곧 와. 강태환이 말했어요. 기다려봐. 서민석이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한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사모님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네요. 서민석? 강태환이 뛰어갔어요. 서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켰어요. 주사기가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서민석이 강태환을 밀쳤어요. 강태환이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쿵 머리를 부딪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민석이 다가왔어요. 주사기를 들고 됐어요. 회장님부터 보내드릴게요. 서민석이 주사기를 내리찍으려 했어요. 그때 쾅! 문이 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고함 소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공대였어요. 손들어. 주사기 내려놔. 서민석이 굳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서민석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살인 교사, 불법 인체 실험, 감금. 윤재성이 서민석 앞에 섰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럴 순 없어. 수갑 채워. 특공대원이 다가왔습니다. 서민석의 손을 뒤로 꺾었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회장님. 윤재성이 강태환에게 뛰어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강태환이 일어났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풀어줘. 네. 특공대원이 한서연의 줄을 풀었어요.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여보. 한서연이 강태환에게 달려왔어요. 안겼습니다. 울었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는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강태환이 아내를 안았어요. 꽉. 끝났어. 응.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서민석이 끌려나갔어요. 특공대원들에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서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만 잡으면 끝인 줄 아세요? 서민석이 웃었어요. 위에 더 있어요. 저보다 높은 사람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서민석이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태환은 서민석이 사라진 문을 바라봤습니다. 위에 더 있다. 저보다 높은 사람들. 무슨 뜻일까? 누가 더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 윤재성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머리 다치셨잖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윤재성이 웃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강태환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강태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윤아. 강태환이 중얼거렸어요. 잡았다. 내 원수 잡았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아버지가 늦었다. 한서연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늦지 않았어. 도윤이가 기다려줬잖아. 강태환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응. 강태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냈어. 두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손을 잡고 지옥에서 나온 두 사람, 아들을 위해 싸운 두 사람, 그리고 이긴 두 사람. 하지만 강태환은 알았어요. 서민석의 마지막 말. 위에 더 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더 큰 싸움의 시작. 하지만 오늘만은 쉬고 싶었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민석은 구속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살인교사, 불법 인체 실험, 감금, 증거인멸, 죄목이 10개가 넘었어요. 뉴스에서 매일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비서실장, 요양병원 인체 실험주도, 무연고 노인 100여 명 사망 추정, 충격적인 범죄, 전 국민 분노.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요양병원이 폐쇄됐습니다. 대성바이오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됐어요. 강태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태환은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앞으로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강태환은 기자회견장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왔어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석 비서실장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서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했어. 한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가 기뻐할 거야. 그럴까? 응. 강태환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한 곳만 들렀다 가자. 어디? 무심사.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산속에 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암자였어요. 무심사. 강태환과 한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어요. 절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고요했어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법당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작은 체구, 회색 승복, 삭발한 머리, 해명이었습니다. 강태환이 다가갔어요. 해명아. 해명이 돌아봤습니다. 그 깊은 눈, 여전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오셨네요, 회장님. 해명이 웃었어요. 10살짜리 웃음.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강태환이 말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아니에요. 해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거고요. 그래도 강태환이 해명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다. 회장님,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강태환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대신 고맙다. 내가 살아줘서 고맙다. 해명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상무님이요. 응.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뭐라고? 아버지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해명이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고요.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요. 해명이 말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행복했다고요. 강태환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산속에서 아들의 말을 들으며 한서연도 울었어요. 옆에 서서 남편의 어깨를 잡고 해명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어요. 강태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해명아. 네. 넌 이제 어떡할 거냐? 저요? 해명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 네. 스님이 되려고요. 강태환이 해명을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눈은 100년을 산 눈이었습니다. 후회 안 할 거냐? 안 해요. 해명이 웃었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여긴 조용해서 좋아요. 강태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해명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통장이요? 응. 장학금이야. 강태환이 웃었어요. 나중에 마음 바뀌면 써. 공부하고 싶으면. 회장님, 받아. 강태환이 봉투를 해명 손에 쥐어줬어요. 도윤이가 지켜준 아이잖아. 내가 이어받아야지. 해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 강태환이 해명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잘 살아주면 돼. 네. 행복하게. 네. 해명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답게 강태환은 해명을 안아줬어요. 아들을 안듯이 꽉. 잘 살아라 해명아. 회장님도요. 응. 강태환이 해명을 놓았어요. 돌아섰습니다. 한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걸어갔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작은 목소리, 바람에 실려갔어요. 강태환은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 집으로. 강태환이 말했어요. 도윤이 방에 가보려고.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갔어. 한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자. 응. 차가 출발했어요.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태환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도윤아. 강태환은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됐지? 이제 편히 쉬어도 되지?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강태환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차는 달렸습니다. 서울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사랑, 아버지가 지킨 정의, 그리고 해명이라는 이름의 희망, 진실을 밝히는 아이. 그 아이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산속 작은 절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